그러면 가장 큰 헤드라인 몇 개씩만 크게 굳게 가야지. 자, 우리나라의 20년대 뭐 하여튼 독립운동, 뭐 광복군 이런 거 뭐 다 빼고, 자, 요거 있잖아. 요거는 기억하고 가야지. 요건 기억해야지. 요거는 뭐 우리 모르면 인간이 아니야. 1919년 3.1운동. 자, 요것도 되게 웃깁니다. 왜 우리가 3.1운동 왜 일어났을까? 자, 3.1운동 일어나는 1919년 요때 근처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야. 그냥 너도 나도 이제 그때 연합국이었던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이제 지루함은 좀 없어. 자, 요때 이제 연합국가가 있었는데 연합국가가 자, 예를 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일본이 들어갔어요. 연합국이. 1차 세계대전에. 1차 대전에 일본이 연합국이었어. 그지만 반대로 패전국이 있었는데 그게 자, 오스트리아,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 패전국에 있던 식민지들은 강제로 다 해방을 시켜버려. 그게 뭐냐? 요 말 잘 나옵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있어. 이걸 들어봤지? 이거는 계속 잘 물어봐. 윌슨이 얘기하지. 미국 대통령 윌슨이 자, 억울하게 이렇게 된 식민지 그런 거는 자,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주장해. 근데 그게 뭐야? 미국이 프랑스 뭐 필리핀 해방시킨 거 아니잖아. 얘네들이 갖고 있던 걸 다 해방시켜 준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이 연합국인데 해방이 될 리가 없지.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전 세계적 분위기가 막 진짜 알면 다 해방시켜주고 난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해외 토픽에 좀 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케이. 그럼 시위를 합시다. 시위를 하자. 시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리는 걸 알리자. 그걸 알린 거야. 대신에 사람들이 해외 토픽이 나면 막 폭력적 모습 보여주면 안 되니까 비폭력으로 하자. 그게 3.1운동의 시작이었어. 근데 때마침 3.1운동이 뭐냐면 고종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을 하면 이제 어가가 쫙 가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다 시골에 다 올라온다고. 고종 장례식 보려고. 억울하다 막 죽은 탄곡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는 뭐 SNS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알리면 되지. 그래서 그때 때만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독립만세, 독립연설문을 하고 만세 시위를 하면서 알리자. 그럼 사람들이 다 동참하겠지 하면서 얘기한 거야. 외교론적인 부분에서 그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3.1운동이야. 물론 고전 28 독립선언서 뭐 이런 독립선언서도 있었지만 그런 거 다 빼고 자, 결국은 밀슨의 민족 자결 3.1운동이 일어났지만 자, 민족대표 33위는 태화관에서 우리 밥 한 끼 먹고 그냥 자수해버리고 우리 중학생이 올라가서 탑공원에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운동이 일어난 거야. 만세운동이. 만세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 볼 때 만세? 지금 독립된 거야? 너도 나도 만세하고 그 지방에까지 내려가서 자기 고을에서 또 만세운동 펼쳐지고 하다 보니까 시골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싸우다 보면 죽창 들고 싸우고 낫 들고 싸우다 보니까 뭐 이제 총격전 일어나고 결국 이게 커지다 보니까 일본은 뭘 잘못했냐면 얘네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한 거야. 이게 해외 토픽에 난 게 뭐냐면 진압하는 그 사람들의 작두로 목을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막 잘라버렸어. 그게 막 해외 토픽에 난 거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비난을 먹고 나서 문화 통치로 바꾼 거야.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힘으로 문화 통치로 바꿨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에 힘을 얻어서 야 역시 외교론적인 게 힘이 세긴 세구나. 일본이 꼼짝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해외 토픽 나니까 발로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더 힘을 모아서 자 합시다. 그래서 만든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어져. 원래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었어. 한성 정부, 그 다음에 뭐 연해주에 또 대한민국 의회가 있었고, 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 뭔 상해 임시정부로 간 이유는 뭘까? 외교론자들은 외교론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역을 잘못 골랐지. 상해이가 어디야? 이렇게 있으면 여 끝에 간 거야 여기. 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거야 이거를? 자금하고 정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 한 게 뭐냐면 얘는 연통제, 교통국 이런 걸 설치하면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유지하겠다 한 거야. 이 긴 거리를. 근데 일본이 나중에 연통제, 교통국 하나 탁 파괴하니까 끝나버리지. 이게 점점 쇠퇴가 돼.
그래서 임시정부는 초반에 있던 20년대 임시정부는 되게 아니었다가 결국은 김구가 주석제라면서 충칭으로 옮기게 되거든 나중에 30년대 이때 가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시기대 이때 이제 대한광복군도 만들어지고 임시정부가 이때 충칭에 가서부터 이제 조금 더 정부 체계의 형태를 좀 갖게 된다. 하여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 때 있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충칭 임시정부도 조금 알아두면 좋겠지 30년대 가니까. 자, 40년대 가면서 이제 주석제가 시작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40년대 가면서 자, 김구 등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3.1운동이야. 그러면 하여튼 3.1운동 우리한테 중요한 타이틀이었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몇 가지 20년대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 한번 몇 개 읊어볼까? 그치? 우리가 기억나는 거 몇 개 얘기해보자. 자, 60만세 운동. 쓰기만 할게. 자, 60만세 운동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있었어. 이거 들기만 해. 다 20년대야.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런 게 등등등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그 물산 장려 운동도 물론 있었어. 근데 이게 1929년에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광주 학생 운동이야. 자, 이거 뭐 자세한 사건 얘기 안 할게. 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서로 일본 고등학생하고 싸운 사건인데, 자, 우리나라 학생의 날이 이날이야. 광주 학생 운동. 그때 뭘 기억해야 되냐? 20년대 기억할 단어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누구냐면 신관에. 요거 때문에 한 거야. 이때 20년대 독립운동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랑 민족주의가 싸우고 있었어. 민족주의가 이렇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신관화는 뭐냐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처음으로 통합된 거야. 그래서 이게 광주 학생들 조사단 파견했다까지 끝이야. 그러니까 20년대 뭐가 있었다? 신관에. 그럼 왜 아까 1907년에 신민회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요거랑 헷갈려. 자,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그래서 얘도 다 넘어간다. 소작쟁이 뭐 이런 거 다 안 해. 다 틀려. 자,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또 알아야 될 거 있잖아. 청산리 봉오동 전투 있지? 그치? 자, 봉오동 전투 기억해야지. 요 영화도 나왔는데. 자,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몇 년이야? 다 20년대야. 연도만 기억하자. 일본에 우리가 큰 성과를 올린 게 청산리 봉오동 전투야. 자, 그러면서 일본이 엄청나게 열받았겠지? 그치?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가면 뭐 제암리 교회에다 몰아놓고 다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그치? 이게 그 다음에 뭐 자유시 참변.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자, 청산리 봉오동도 20년대인데 우리나라가 잘했지만 결국은 만주 지역에서 일본이 대토벌 작전하면서 우리한테 피해도 되게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도망갑니다. 이거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여기 가면 나중에 이제 뭐 그 김원봉이 조선 이용대 막 얘기 나오거든. 다 안 할게. 왜냐면 엄청나게 헷갈려. 그거 하면 뭐 머리가 터져. 그러니까 크게 지금 3.1운동 기억해야 되고 20년대 우리나라 60만세 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다 20년대였다. 학생 광주학생운동 신간에 반드시 물어보겠지. 봉오동 청산리 전투 20년대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자 이거야. 그 다음 거는 우리가 다 패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패스해도 되는 걸 느끼게 돼. 조선 이용대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안 할게. 뭐 한인애국단 뭐 이런 것도 얘기 안 할게. 다 빼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은 1945년에 해방의 분위기를 맞게 되지. 큰 타이틀 딱딱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1945년에 8.15 해방이 되면서 교수님이 광복까지 왔어. 이제 1945년까지 왔다니까. 살아계신 분 많아 아직까지. 자,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면서 우리나라 국가가 안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여기서 처음 만들어진 게 요거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있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어. 자,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우리가 조선을 다시 만드는 데 있어서 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해서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얘가 우리나라는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신탁 통치를 하게 됐잖아. 그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인원이 이게 좌우와 합작이었단 말이야. 미국에서는 좌익이 이거 들어온 걸 인정하지 않아서 얘네들이 결국은 무의미하게 결국 나중에 가면 끝납니다. 자, 결국 우리나라에 미국이 들어오게 되고, 자, 뭐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 미소 공동위원회 다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자, 쭉 넘어갑니다 또. 그러면 자, 우리나라 정부가 언제 수립됐는지 혹시 아나?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됐어. 여기서 이제 45년부터 48년 요 사이에 들어갈 때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이제 50 총선거라는 게 있어서 자 먼저 50 총선거가 뭐냐면 일단은 5월 10일 날 유엔에서 인정하는 유엔에서 자 우리나라한테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라고 날짜를 잡은 거야. 그 50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자 북한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연락이 안 돼. 유엔 그 감시단도 못 들어가게 해. 그래서 선거 가능한 국가만 한다. 그래서 우리 남한만 총선거 실시해.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이때 쪼개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때 처음에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하고 자 그다음에 재헌국회가 만들어 7월 10일 헌법이 우리나라 처음 3개월 동안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남한만 단독 선거를 통해서 자 국가가 만들어진 거다. 뭐 요 사이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있고 뭐 있어 뭐 근처 그거 다 뺄게. 뭐 제주도 4.3 항쟁도 있었어. 왜냐면 4.3 항쟁이라는 거 살짝 얘기할게. 자 우리 얘기 들어봤어. 이게 제주도에서 4.3 항쟁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제주도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대. 근데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북한에는 안 되니까 남한만 한다는 발표하니까 제주도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야. 왜 남한만 하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하면서 투쟁을 했는데 그게 제 4.3 항쟁이야. 근데 여기를 다 죽여버리잖아. 우리나라 군인이. 이승만이 나쁜 새끼지 진짜 개새끼 진짜 엄청 죽였어.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총선거를 했고 남한만 당석 선거에서 우리 한국이 이제 남한이 생기는데 초대 대통령으로 누구? 그 유명한 이승만이 됩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돼.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임시정부 수립이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새로운 국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정부를 다시 세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8월 15일에 하필 이날이 8월 16일 17일 했으면 이틀 쉬는데 같은 날 해가지고 하루만 쉰단 말이야.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면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하지. 이승만이 말이야 자기 생일날은 국경일로 해서 한 이틀 쉬었다. 자기 생일날. 그리고 나 그거 다 공짜였어. 막. 지금 황제였어 황제. 그치? 자 이승만이 대통령 될 인물이야? 아니란 말이야. 얘는 그래서 친일파가 몰아줘서 대통령이 된 거야. 그때 우리가 이승만 때문에 우리나라 친일파 척결이 안 돼. 그대로 다 남아있어 그냥. 그 반민특위라고 해서 막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 7명밖에 처벌이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친일파 7명밖에 없냐? 아직까지 친일파가 이렇게 막 잡고 있잖아. 그게 이승만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자 이승만이 잘 보자. 처음에 1948년에 대통령을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년 동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1950 몇 년이야. 근데 이때 뭐가 일어날까? 6.25가 일어나네? 전쟁이? 그 대통령을 갑자기 지가 제일 먼저 도망가잖아. 이승만이 어떻게 한 다음이냐면 우리나라 새벽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전쟁이 일어나서 새벽에 막 쳐들어와 내려왔어. 이승만이 첫바따로 도망가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그래서 대전까지 도망가고 나서 우리나라 국군이 잘 싸우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동요하지 말고 일반적인 생활 하세요 그래. 그리고 한강다리 끊어버렸어. 진짜. 그리고 한강다리 어떻게 끊었냐. 피난을 가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냥 다리 가득 찼는데 폭파시켰어. 누가? 이승만이 한 거지. 사람이 다 죽었어 그때. 한강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폭파시켰다니까. 이승만이 더 이상 못 뛰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승만이 그런 사람이야. 그 더 잔인한 사건 6.25 때 한참 이승만이 어떤 게 되냐면
이승만이 이런 얘기를 해. 1940년 50년에 가서 야 우리나라에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일제시대 때 많았는데 그 사람들 다 조사해서 명단 작성해 갖고 와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너 어떻게 조사해? 시골 사람한테 가갖고 아 사회주의자 손드세요. 사회주의자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럼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명단 작성하면 쌀을 좀 줄게요. 그러면 아 오케이 나 다 사회주의 다 사인해. 나중에 6.25 때 후퇴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 공산주의자라고. 이승만이 20만 명인가 죽였어. 그래서 양민학살이 일어났는데 북한군보다 이승만이 더 많이 죽였다고 얘기했어. 한 3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그게 후퇴하면서 아 이 얘네들 다 공산주의자다. 우리나라 사람 다 죽였어. 그 시골 사람이 무슨 사회주의자가 어딨어. 이런 사람이 이승만이. 그리고 대통령을 1952년에 대통령을 하는데 자기가 또 하고 대통령을 하고 싶어. 그치? 근데 이게 되냐? 그냥 전쟁통을 가르쳐서 그냥 대통령 또 해먹어. 그래서 1956년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제 두 번 했으니까 더 이상 연임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 그 헌법을 바꿉니다. 이때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였지. 누가 뽑았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52년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직선제로 해야 되겠는데 국회의원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는 걸 해. 그게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거야. 야 이때 선거할 사람 누가 있니? 그 전쟁통에. 그 대통령 해먹어. 그 다음에 대통령 연임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래서 54년에 자 여기도 또 하나 더 써야줘야지. 자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을 또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초대 대통령은 연임 상관없이 무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한다. 4.4.5입이 뭐냐면 국회의원에서 그걸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원이 반올림을 시켜버렸어. 나머지를. 반대가 좀 더 많았는데 이거는 버림이네. 그냥 버려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됐어. 통과. 이게 4.4.5입이에요. 그 자기가 대통령을 또 해먹어. 자 결국은 이 56년에 대통령 선거 때는 위험할 뻔했어. 간신히 떨어질 뻔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 선거는 언제냐? 60년 아니야? 자 또 해먹어야 되겠지? 1960년에. 자 60년에 또 해먹어야 되는데 요번엔 질 것 같아. 그래서 저지른 게 3.15 부정선거야. 자 이거는 지금 뭐 트럼프가 부정선거라 막 그러잖아. 어느 정도냐면 정치 깡패 뭐 자유당 때 정치 깡패들 막 동원해가지고 그냥 막 투를 밀어넣기도 하고 그냥 투표함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여기가 인구가 예를 들면 강남구 인구가 뭐 예를 들면 10만 명이다. 그럼 표가 100만 표가 나와. 그런 거야 이 4.4.5입권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자기가 또 대통령을 하니까 사람들 들고 일어나지 않겠냐. 그게 일어나는 게 4.19야.